안녕하세요, 황규선입니다. 오늘은 피지컬 컴퓨팅과 다양한 입출력 장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마이크로비트의 다양한 입력 장치들과 출력 장치들을 연결해서 보다 풍부한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부품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비트와 USB 케이블입니다. 마이크로비트는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사용을 했었죠. 이번에도 마이크로비트와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마이크로비트와 PC를 연결하고 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LED 장치입니다. LED가 보드에 붙어 있고요. 우리는 요 연결선을 이용을 해서 요 LED 보드와 그리고 아까 봤던 베이스 실드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지금 보는 부품은 부저입니다. 스피커랑 거의 비슷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요 부저, 까만 원통을 통해서 소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지금 위쪽에 밀봉을 해놨는데 소리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이 스티커를 제거를 하면 훨씬 더 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베이스보드와 연결할 때는 마찬가지로 전원선을 이렇게 연결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 베이스 실드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부품은 서보 모터입니다. 선풍기처럼 360도를 계속 도는 모터가 아니라 180도만 도는 그런 모터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각도를 지정하면 서브 모터가 그만큼만 그 각도에 해당하는 축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서브 모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연결 단자가 다른 부품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키트에는 한쪽에는 이렇게 금속 핀들이 노출되어 있는 케이블, 그리고 반대쪽에는 아까 봤던 베이스 실드에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모양의 전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전선을 이용해서 서버 모터의 단자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베이스 실드에 연결을 해서 서버 모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서버 모터를 어떤 베이스 실드에 어떤 단자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색깔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따라서 서버 모터를 베이스 실드에 연결하는 것을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부품은 DC 모터와 릴레이 그리고 전선입니다. DC 모터에는 지금 선풍기 모양의 날개가 달려 있죠. 이 뒤에 있는 부분이 DC 모터고요. DC 모터는 전선 두 개에 전원을 연결해 주는 방향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돌거나 역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도 합니다. 모터 종류는 전력 소비가 크기 때문에 마이크로비트로 제어하는 게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이시는 릴레이라는 부품을 이용을 해서 보다 큰 전력을 모터에 공급하곤 합니다. 이 장치가 릴레이인데요. 이 릴레이 안에는 작은 전자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비트의 작은 약한 전기로도 전자석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릴레이를 이용해서 모터를 움직이는 식으로 회로를 구성하게 됩니다. 릴레이는 위에 보시면 전선을 연결하는 단자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전선 한쪽 끝을 연결하고요. 다른 한쪽 끝은 베이스 실드에 연결하면 됩니다. 모터는 요 앞에 보이시는 요 나사들이 보이실 텐데요. 나사를 풀고 이 안에 전선을 넣은 다음에 다시 나사를 조이는 방식으로 결속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배선 방법은
강의 자료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는 우리가 한번 누르면 누른 상태로 고정이 되고요. 다시 누르면 개방이 되는 그런 종류의 스위치입니다. 자, 스위치를 연결하실 때는 위에 보이는 연결 단자에 전선을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편은 베이스 실드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부품은 습도 센서입니다. 특히 토양의 습도를 측정하는 센서인데요. 지금 보시면 왼쪽 오른쪽에 길쭉하게 포크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흙 속에 센서를 가령 화분 같은 곳이 있다면 화분 흙 속에 이 센서를 지면 아래 꽂아 놓으시고 그리고 값을 측정을 하시면 현재 토양이 얼마나 습도를 머금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센서를 연결하실 때는 위쪽에 보이는 연결 단자에 전선을 꽂으시고 다른 부분은 베이스 실드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PIR 센서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보통 인체 감지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집 현관을 들어설 때 전등이 자동으로 켜지곤 하죠. 그때 그런 전등에 많이 사용하는 장치가 바로 이 PIR 센서입니다. PIR 센서는 이 하얀 부분에서 적외선을 방출하고 측정을 하고요. 그 변화량에 따라서 사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PIR 센서를 연결할 때는 연결 단자에 전선을 연결하고요. 그리고 반대편, 전선의 반대편은 베이스 실드에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치는 조도 센서라고 흔히 말하는 LDR 센서입니다. 센서는 요 빛 센서라고도 하는데요. 광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약간 동그랗게 보이는 판에 지그재그로 홈이 파여 있는 그런 소자가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이 빛에 반응하는 물질을 머금고 있는 부분입니다. 빛의 양에 따라서 저항의 값이 달라지는데요. 그 방식으로 밝다, 어둡다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를 사용할 때는 전선을 소켓에 연결을 하고요. 다른 부분은 베이스 실드에 연결해서 밝은 정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치는 가변 저항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슬라이더를 잡고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저항의 값이 변합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변 저항은 선형으로 가변 저항의 값을, 저항의 값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선형 혹은 리니어 가변 저항, 선형 가변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가변 저항의 종류로는 우리가 볼륨을 조정할 때 사용하는 것처럼 좌우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저항의 값을 변경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볼륨 조정 장치 같은 가변 저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것은 선형 가변 저항입니다. 전원 단자에 전선을 연결하시고 그리고 다른 끝에 있는 다른 반대쪽은 베이스 실드에 연결하셔서 가변 저항의 값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베이스 실드라고 하는 보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마이크로비트를 연결을 해서 다양한 센서들, 입출 인력 장치들을 연결해서 사용할 겁니다. 마이크로비트는 베이스 실드에 보시면 소켓이 있는데요. 이 소켓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할 것은 버튼, A 버튼, B 버튼이 위쪽으로 보이게끔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합선 등이 일어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USB 케이블 그리고 전원 어댑터입니다. USB 케이블은 우리가 지난번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게 마이크로비트의 USB 포트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PC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주변 장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비트의 전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댑터를 연결을 해서 추가적인 전원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전력을 공급해야 됩니다. 어댑터는 베이스 실드에 보이시는 DC-CV 라고 하는 DC 단자에 연결을 하시고 이 부분은 멀티탭이나 벽에 있는 전원 탭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로비트와 베이스 실드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컴퓨터와 마이크로비트를 그리고 전원까지 어댑터까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비트를 베이스 실드에 연결할 텐데요. 여기 그림, 참고 그림에 있는 것처럼 버튼, A 버튼, B 버튼이 보이게끔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USB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마이크로비트와 PC를 연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댑터를 쉴드에 연결을 해서 주변 장치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러면 하드웨어 세팅은 기본 세팅은 마쳤고요. 이제 다시 개발 툴, 코딩 툴로 돌아가서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하고 스크래치 기반의 마이크로비트 모어 프로그램도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비트 모어 팔레트를 봤더니 아직 마이크로비트와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표시가 뜹니다. 그러면 주황색 표시를 눌러서 마이크로비트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바로 마이크로비트가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요. 만약에 인식이 안 될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마이크로비트에 펌웨어 넣고 그리고 나침판 조정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수행해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의 준비하기 페이지를 보면은 펌웨어 다운로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헥사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다운로드 받아두었던 헥사 파일이 보이는데요. 이 파일을 먼저 마이크로비트의 펌웨어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크로비트를 PC에 연결하고 그러면은 마이크로비트가 마치 외장 USB 드라이브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될 겁니다. 여기에 헥사 파일을 드래그 드롭해서 복사를 합니다. 이 복사하는 과정이 바로 펌웨어를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펌웨어를 설치를 하면은 그러면 다시 마이크로비트를 기울여서 25개 LED가 모두 켜지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마이크로비트의 나침판 설정, 즉 25개 LED를 마이크로비트를 기울여서 모두 다 켤 수 있었다면 이어서 스크래치 링크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요. 스크래치 기반의 마이크로비트 모어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자, 지금 마이크로비트 모어 팔레트를 클릭하면 아직 마이크로비트와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의 주황색 표시가 뜹니다. 주황색 표시를 눌러서 마이크로비트와 연결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마이크로비트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했는지, 두 번째, 마이크로비트의 나침반 설정, 즉 LED 25개 켜는 것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주황색 표시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비트가 이렇게 검색이 되고 연결하기를 눌러서 연결을 진행합니다. 자, 연결됐다고 뜨면은 편집기로 가기를 눌러서 다시 마이크로비트 모어의 코딩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녹색 표시가 뜨고 이제 마이크로비트에 코드를 작성할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작성하고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A 버튼을 눌렀을 때 하트를 보여주고 B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이제 A 버튼, B 버튼을 눌러서 하트가 나타났다가 LED 매트릭스가 모두 꺼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다 작성을 했으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코드는 A 버튼을 눌렀을 때 하트가 표시가 되고 B 버튼을 누르면 LED가 모두 꺼지는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버튼을 누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버튼을 누르면 하트가 표시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B 버튼을 누르면 LED가 모두 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A 버튼, B 버튼을 눌러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마이크로비트와 확장 실드 그리고 컴퓨터 사이에 원활하게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LED를 베이스 실드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D 부품과 전선은 연결을 해 두었습니다. 이제 전선의 다른 끝쪽을 베이스 실드에 연결을 할 텐데요. 우리는 베이스 실드의 왼쪽 하단에 있는 단자에 연결하겠습니다. 여기에는 P0라고 핀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P0라는 것은 고유한 핀 번호로 우리가 LED를 좌측 하단에 있는 단자에 연결하면 코드에서 이 P0라는 핀의 전압을 조정을 해서 LED를 조작하게 됩니다. 자, 연결할 때는 전선의 한쪽 반대편 끝을 베이스 실드에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반대로 분리하고 싶을 때는 전선 위쪽에 보면은 살짝 눌렀을 때 이렇게 열리는 부분, 살짝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쪽을 살짝 누르고 밑에 부분, 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을 잡고 좌우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빼면은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LED를 연결하고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LED가 깜빡이는 모습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ED가 1초 동안 켜졌다가 1초 동안 꺼졌다가 다시 1초 동안은 켜져 있고 1초 동안은 꺼져 있는 그런 상태를 코드로 구현하고 싶습니다. 이벤트에서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먼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 반복해서
LED가 켜지고 1초 후에 LED가 꺼지고 하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LED를 켜는 거는 요 마이크로비트 파레트에 있겠죠. 여기서 LED를 켠다 라는 표현은 요 블록을 사용합니다. 몇 번 디지털 핀을 0이나 1로 설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1은 LED가 꺼지는 거에 해당하고 1은 LED가 켜지는 거에 해당합니다. 아까 우리는 LED를 0번 핀에 연결했으니까 0번 핀을 일단 켜고요. 그 다음에 1초 후에 시간은 제어해 있습니다. 1초 기다렸다가 LED를 끈다. 그리고 그 상태로 1초를 기다린다 라고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여러분의 LED가 켜지고 1초 있다가 꺼지고 1초 있다가 다시 또 켜지고 1초 후에 꺼지고 또 1초 있다가 다시 켜지고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LED가 중간 밝기를 낼 수 있도록, 즉 점진적으로 밝아지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깃발을 클릭했을 때 라고 하고요. LED를 제어하는 명령으로는 set PWM 값을 정하겠습니다. 얘는 0번 핀의 PWM 값을 0으로 정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PWM 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LED의 중간 색깔, 중간 밝기와 관련이 있는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PWM은 펄스 웨이브 모듈레이션의 약자입니다. 마이크로비트는 엄밀히 말하면 중간 밝기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LED를 빠른 속도로 켰다가 끄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 과정 중에서 LED가 켜져 있는 시간의 비율을 꺼져 있는 시간의 비율보다 늘리면 우리 눈에는 LED가 더 밝아진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LED가 켜져 있는 시간의 비율을 줄이면 우리 눈에는 LED가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작동을 조정하는 게 PWM, 펄스 웨이브 모듈레이션이라는 명령입니다. PWM 값이 0이라면 이때는 LED가 꺼진 상태고요. LED가 꺼진 상태로 1초를 기다렸다가 LED가 완전히 밝아진 상태는 1024입니다. 즉 우리가 LED의 밝기를 조정할 때 완전히 꺼져 있는 상태, 완전히 켜져 있는 상태에는 1024단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녹색 깃발을 클릭하고 정말 LED가 완전히 꺼졌다가 켜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실행하면 LED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1초 후에 다시 켜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코드를 약간 수정해서 키보드로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LED가 몇 단계에 걸쳐서 점점 밝아지고, 반대로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LED가 다시 몇 단계에 거쳐서 어두워지는 모습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얘를 몇 개를 복사를 해서 100 정도의 단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깃발을 클릭했을 때가 아니라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LED가 점점 밝게 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방향키를 눌러서 코드의 여러분 LED가 꺼진 상태에서 점점 밝아지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LED가 꺼진 상태에서 점점 밝아지면서 최고의 밝기까지 도달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LED가 점점 어두워지도록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을 누르면 가장 밝은 상태 1024단계부터 900, 800, 700 이렇게 어두워지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LED가 점점 어두워지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코드는 변수를 사용하면 좀 더 수월하게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짠 코드의 문제점은 단계를 한 번에 100단계씩 증가하도록 했습니다. 혹은 100단계씩 감소하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중간중간 LED의 밝기가 갑자기 밝아지거나 갑자기 어두워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변수를 이용을 해서 꾸준히 같은 속도로 보다 촘촘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조작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변수 팔레트를 열어보면 나의 변수라는 변수가 하나 들어있는 게 보일 텐데요. 저는 변수 만들기를 누르고 LED의 밝기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드는 변수를 사용하면 좀 더 수월하게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짠 코드의 문제점은 단계를 한 번에 100단계씩 증가하도록 했습니다. 혹은 100단계씩 감소하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중간중간 LED의 밝기가 갑자기 밝아지거나 갑자기 어두워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변수를 이용을 해서 꾸준히 같은 속도로 보다 촘촘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조작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변수 팔레트를 열어보면 나의 변수라는 변수가 하나 들어있는 게 보일 텐데요. 저는 변수 만들기를 누르고 새로운 변수의 이름을 LED의 밝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변수의 값을 바꾸는 방식으로 LED의 밝은 정도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제어를
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언제까지 반복하기라는 블록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뒀던 변수 LED의 밝기가 1024가 될 때까지 반복하기라고 코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LED의 밝기를 0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LED의 밝기가 1024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LED의 밝기는 0부터 시작하는데 1023보다 더 커질 때까지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의 밝기 값이 조금씩 늘어나도록 1만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임시로 클릭을 해보면 LED의 밝기가 0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어쩐 일인지 증가하는 게 안 보입니다. 이거는 너무 빨리 증가해서 그러는데요. 0.1초 기다리기를 주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LED의 밝기가 이렇게 쭉 증가하는 거가 보이죠? 0.01로에서 더 빨라지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LED의 밝기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1023보다 더 커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LED의 밝기 값은 커지게 됩니다. 이것을 PWM 명령으로 연결하면 우리 눈에는 LED가 점점 밝아지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겠죠. 1024가 되면은 이제 종료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벤트는 아까처럼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LED 밝기를 0으로 정하고 점점 일씩 증가하면서 1024가 되면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PWM 명령어랑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중복 실행되지 않도록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요 코드도 실행이 되고 이 코드도 실행이 되면 안 되니까 이벤트와 명령 블록들을 분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점점 값이 늘어나고요. 여러분 LED도 점점 밝아져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LED의 밝기가 점점 어두워지는 코드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LED의 밝기를 최대 밝기로 정하고 LED의 밝기가 1보다 작아질 때까지 반복하기를 하겠습니다. 위의 코드랑 다르게 이번엔 값이 점점 줄어드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LED의 밝기를 마이너스 1만큼 바꾸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여러분 LED가 1024라는 최대 밝기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어두워져 가는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스프라이트 하나를 더 추가하고 LED를 켜는 스프라이트, LED를 끄는 스프라이트를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LED가 켜지고 두 번째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LED가 꺼지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고요. 자, 고양이를 누르면 LED가 켜지고 앱이라는 스프라이트를 누르면 LED가 꺼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고양이가 할 일은 고양이 스프라이트에 코드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하시고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를 추가합니다. 자, 지금은 앱이가 아니라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코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0번 핀의 디지털 값을 1로 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아직 앱이라는 스프라이트에는 코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이렇게 앱이에게 들고 드롭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앱이에게도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 번째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는 LED를 꺼야 하니까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저는 마이크로비트와 연결이 끊어진 상태인데요. 다시 연결하고 편집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무대에서 클릭해서 LED가 켜지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제 LED는 정상적으로 잘 켜집니다. 앱이를 눌러서 LED가 꺼지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역시 LED가 잘 꺼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스프라이트마다 각자 다른 명령을 주고 코드를 작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무대 위에서는 스프라이트에 추가된 코드가 실행이 되고 코드를 작성해야 될 때는 각각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그 스프라이트가 해야 되는 일을, 즉 스크립트를 코드로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프라이트마다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각자 다른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부저를 이용을 해서 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저는 이렇게 생긴 장치였죠. 이 장치를 연결을 해서 소리를 내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저는 P0 단자에 연결합니다. 좌측 맨 밑에 있는 단자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이제 부저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벤트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디지털 값을 1로 바꿉니다. LED를 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부저에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러보세요. 자, 우리는 LED를 끌 때 다른 키보드를 이용하거나, 즉
LED를 켜는 키보드 혹은 끄는 키보드를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아니면 스프라이트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저를 켜거나 끄는 명령을 하나의 키로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바로 부저를 켜거나 또는 LED를 켜는 게 아니라 먼저 변수의 값을 조작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변수의 값이 1이 된다면 부저가 울리고 0이 된다면 부저가 꺼지겠죠. 자, 그러한 작동을 하도록 변수에서 부저의 값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부저의 값을 0이었다면 1로, 1이었다면 0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그 코드를 저는 이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스페이스를 누를 때 1 마이너스 부저의 값, 만약에 부저의 값이 0부터 시작한다면 현재 0이죠. 그러면 부저의 값은 1이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스페이스를 누르면 1 마이너스 부저의 값, 부저의 값은 아까 1로 바뀌었으니까 부저의 값은 0으로 바뀔 겁니다. 그 작동이 일어나는지 먼저 무대 위에 변수 값을 보면서 스페이스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저의 값이 1로 바뀌었고요. 다시 스페이스를 누르면 부저의 값이 0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를 누를 때마다 부저의 값은 1에서 0으로, 0에서 1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디지털 핀의 값을 0번 핀의 디지털 값을 정하는 블록을 추가하고 여기에서 0이나 1 대신에 변수를 넣는다면 그러면 스페이스를 눌러서 소리를 내고 스페이스를 눌러서 소리를 끌 수 있습니다. 하나의 키를 누를 때마다 값이 0에서 1로 반전되게 하는, 바뀌게 하는 흥미로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를 눌러서 여러분의 부저가 울리고 멈추고 하는 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서버 모터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 모터는 이렇게 생긴 장치인데요. 서버 모터의 단자는 베이스 실드에 직접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버 모터의 소켓과 베이스 실드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 이 둘을 연결해주는 전선을 여러분도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서버 모터는 P1번 왼쪽의 위에서 세 번째 보이는 단자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모터를 연결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P1번 단자에는 핀이 4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선도 4가닥이 베이스 실드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서버 모터는 3가닥의 전선을 본체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베이스 실드에서 나오는 전선 4가닥과 서버 모터에서 나오는 전선 3가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문제일 텐데요.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선을 왼쪽 위에서 세 번째 단자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PCB 위에 새겨진 글자들을 볼 텐데요. 위에서부터 그라운드, 이 까만 선은 그라운드라고 하는 즉 0볼트라고 하는 전선 내부 회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선은 3.3V 전압을 가진 내부 회로의 전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NC라고 하는 세 번째가 NC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단자에서는 흰색 선에 해당합니다. 흰색 선은 NC, not connect, 즉 연결하지 않는다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흰 선은 서브모터랑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맨 밑에 있는 P1번 단자, 노란색 전선이죠. 이 노란색 전선은 서브모터에게 몇 도로 회전해라 라는 신호를 전달하는 선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서브모터를 보시면 선의 색깔이 세 종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밝은 색, 여기서는 주황색이죠. 그리고 빨간색, 그리고 갈색이 보입니다. 주황색이 신호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노란색 선을 주황색 선과 연결을 하고요. 중앙에 있는 빨간색, 여기는 높은 전압, 즉 플러스 전기가 연결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아까 3.3V랑 연결되어 있던 빨간색 선을 중앙의 소켓에 연결합니다. 맨 위에 있는 가장 어두운 색, 갈색은 검은색 선, 그라운드와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주황색과 노란색, 중앙의 빨간색과 빨간색, 위쪽의 갈색과 검정색을 연결을 하면은 서브모터를 베이스보드에 정상적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흰 선은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서브모터를 연결을 했으니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서 서브모터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모터를 움직이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비트에 내장되어 있는 가속도 센서를 이용을 해서 모터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비트 팔레트의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졌을 때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기울어졌을 때 서보 모터를 조작한다 라고 명령을 주겠습니다. 서보 모터는 1번 핀에 연결을 했죠. 얘를 0으로 하고요.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180도로 회전해라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 상태 확인하고 실행을 마이크로비트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비트를 왼쪽으로 기울였을 때, 오른쪽으로 기울였을 때 각각 다른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브모터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는데 안정적으로 정지하지 않고 떨림 현상이나 즉 회전은 멈췄는데 떨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럴 때는 각도를 0부터 180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좁은 폭으로 설정을 해주면
그러면 서버 모터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DC 모터를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터가 필요하고요. 우리 모터 위에는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선풍기처럼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라는 부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점퍼선도 한 줄이 필요하고요. 점퍼선은 양 끝에 핀이 나와 있는 점퍼선을 사용합니다. 이 점퍼선은 우리 키트에 들어 있습니다. 나사를 풀거나 조여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일자 모양의, 즉 날이 일자로 되어 있는 모양의 드라이버가 하나 필요합니다. 자, 이 부품들을 이용을 해서 모터를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릴레이입니다. 릴레이는 전선 끝에 편을 우리 확장보드 베이스 실드의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P8, P8번이라고 되어 있는 단자에 연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모터는 다소 연결이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모터를 보시면 선이 두 가닥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DC 모터는 어느 쪽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회전하는 방향이 바뀌는데요. 우리는 크게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일단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DC 모터의 선 하나를 릴레이와 연결을 해야 됩니다. DC 모터의 전선은 빨간색도 괜찮고 초록색도 괜찮습니다. 릴레이에 보면은 우리가 전선을 연결한 반대쪽에 이렇게 녹색 부분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 전선을 연결하도록 할 겁니다.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고요. 이 블록을 보시면 위에는 나사가 있고 이 나사를 열거나 조이면 밑에 있는 판이 이 구멍이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먼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맨 왼쪽에 있는 나사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전선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여분을 만들어 놓고요. DC 모터의 전선 하나,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DC 모터의 전선을 넣고 손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나사를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조여줍니다. 그리고 전선이 뽑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뽑히지 않을 정도로만 간단하게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DC 모터의 나머지 전선은 우리 베이스 실드에 보시면 또 비슷하게 녹색 단자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위쪽에 GND, 그라운드라고 표시된 맨 위쪽에 있는 단자가 보이실 겁니다. 이 단자를 풀고 자, 그러면 이렇게 전선을 꽂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죠. 여기에 모터의 또 다른 선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임시로 손으로 눌러서 고정한 다음에 나사를 조여주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고정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꽉 조일 필요는 없고요. 전선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자, 전선을 하나 더 연결을 해야 됩니다. 점퍼선 하나가 있는데요. 이 점퍼선은 우리 확장 보드에 보시면 역시 이 녹색 단자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3V3이라고 하는, 즉 3.3V를 공급하는 요 블록에다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를 풀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나사를 풀고, 이렇게 틈이 생겼죠. 그러면 여기다 전선을, 핀을 넣고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고정을 시킵니다. 예, 적당히 잘 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점퍼선의 한쪽만 더 연결을 하면 되는데요. 요 점퍼선의 핀은 릴레이의 중앙에 보이는 단자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핀을 넣을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주시고요. 핀을 연결한 다음에는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자, 이러면 전선 연결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모터를 돌릴 수 있도록 코드를 업로드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C 모터는 회로는 다소 복잡했지만 코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DC 모터가 연결된 핀의 전압을 하이나 로우 또는 1이나 0으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자, 저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무한 반복해서 모터를 돌리고, 즉 모터를 우리가 8번에 연결했었죠. 얘를 1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모터는 멈춰 있다가 돌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3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모터를 끄고 3초를 기다리는 과정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위치를 연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스위치는 우리가 파란색을 누르면 이렇게 전기가 연결이 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열리면서 전기가 차단이 됩니다. 스위치를 베이스 실드의 왼쪽 하단에 있는 P0번이라고 쓰여져 있는 단자에 연결을 해서 코드와 연동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의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출력과 다르게 스위치는 입력 장치입니다. 우리가 스위치를 눌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깃발을 클릭했을 때 무한 반복해서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스위치의 값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밸류 오브 라는 코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핀 0번의 디지털 값을 이 스프라이트가 말풍선에 표시하도록 하는 코드입니다. 녹색 깃발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이렇게 현재 스위치를 누르지 않은 상태인데 0이라고 0번 핀의 디지털 값을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1로 값이 바뀌고요. 또 한 번 스위치를 눌러서 스위치가 개방된 상태로 만들어지면 0이라고 값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값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어떤 작동이 일어나도록 코드를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저는 가끔 요 스위치를 사용을 할 때 코드가 작동을 안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럴 때는 마이크로비트 뒷면에 있는 리셋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로비트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하고요. 자,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그럼 연결이 끊어졌다고 나오는데, 이때 다시 연결하면은 요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코드를 분명히 작성했는데 잘 작동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마이크로비트 뒤쪽에 있는 리셋 키를 눌러서 마이크로비트를 한번 껐다가 다시 연결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습도 센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도 센서, 우리가 사용할 습도 센서는 토양의 습도를 측정하는 토양 습도 센서입니다. 습도 센서를 베이스 실드의 왼쪽 하단에 있는 P0 단자에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습도 센서를 요 양 금속 판을 우리 손으로 만졌다가 놓았다 하면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도 센서 코드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먼저 습도 센서의 값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읽혀지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습도 센서에 따라서 스프라이트가 반응하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벤트에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하면서 스프라이트가 습도 센서의 값을 말하게 하고 싶은데요. 습도 센서는 스위치와 다르게 아날로그 값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습도가 아날로그 값으로 읽는 것은 습도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습도가 얼마만큼이냐, 즉 어느 정도이냐를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습도 센서는 아날로그 값으로 읽습니다. 자, 코드를 작성했으니까 실행하고, 자, 지금은 0.1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제 습도 센서에 포크같이 삐죽 튀어나온 금속판 두 곳을 동시에 손으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아까는 0.1이었는데 지금은 값이 한 3, 4, 5 정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손이 닿는 면적이 습도 센서랑 손이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값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손이 건조하거나 건조하지 않거나에 따라서도 이 값은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습도가 감지되지 않으면 0.1이고 손으로 손가락으로 습도 센서를 이렇게 양쪽에서 잡고 있으면 그보다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특징을 이용을 해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습도 센서의 값을 스프라이트의 크기에 반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 팔레트로 가서 크기를
몇 %로 정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습도 센서의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자, 지금 현재 0.1이라서 스프라이트가 매우 작게 보이죠. 이건 너무 작으니까 100%가 아니라 0.1%라서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값을 한 100 정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센서를 만지면 습도에 따라서 이렇게 스프라이트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LDR 센서 혹은 라이트 디펜던트 레지스터라고 빛 의존적인 저항, 즉 빛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는 센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흔히 빛 센서, 빛의 양을 감지하는 센서 혹은 조도 센서라고도 합니다. 조도 센서는 빛을 감지하는 소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도 센서를 P0번 단자, 왼쪽 아래쪽에 있는 P0번 핀이 회로랑 연결되어 있는 단자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서 조도 센서의 사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DR 센서 혹은 빛 센서 내지 조도 센서의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먼저 밝은 정도에 따라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그 값에 따라서 작동이 일어나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벤트는 깃발을 클릭했을 때 무한 반복해서 스프라이트가 빛 센서의 값을 말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빛 센서도 역시 아날로그 값으로 읽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지금 저는 빛 센서가 그냥 천장 방향을 향하게 뒀는데요. 현재 80점 몇몇 정도의 값이 오고 있습니다. 빛 센서를 손바닥으로 가리면 값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약 25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손을 치우면 현재 저는 80까지 값을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속성을 이용을 해서 이제 무대에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계속 스프라이트의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이번엔 무대에 코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먼저 무대에 무대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밝은 곳과 관계가 있으니까 뭐가 좋을까요? 라이트가 있고 그리고 스타가 있네요. 자, 무대를 보면은 지금 비어있는 무대가 있죠. 요 무대 배경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대 1번, 배경 1번은 무대의 배경 1번은 지금 이렇게 밝은 모양으로 보이고 배경 2번은 별이 보이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조도 센서에 따라서 배경이 1번 또는 2번으로 표시되도록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스프라이트가 아니라 무대의 배경을 작성을 할 겁니다. 자, 이벤트에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무한 반복해서
센서의 값을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센서의 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말을 하게 하고, 무대는 참고로 말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값을 이용을 해서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가령 30보다 크다면, 그러면 무대를 밝은 배경으로 바꾸고, 그렇지 않다면 어두운 배경으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제어해서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뭐뭐 한다를 쓰겠습니다. 만약 센서의 값이 30보다 크다면 형태에서 배경을 라이트로 바꾸기로 하겠습니다. 아니라면, 즉 어둡다면 스타 배경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고, 자, 센서를 가리지 않은 상태는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센서를 손으로 이렇게 가리면 배경이 저렇게 바뀌는 게 보이죠. 근데 제가 값을 좀 높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센서 값을 고양이가 말하게 하고, 지금 가리지 않았을 때가 80이고 가렸을 때 값이 떨어지죠. 그런데 살짝만 가리면 값이 그렇게 많이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코드를 약간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시 무대를 클릭하고 값을 60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가리지 않았을 때가 80 정도인데요. 자, 60이면 좀 더 반응이 잘 나타나죠. 예. 자,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분 센서의 값에 따라서 코드를 그에 맞는 내용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실내에서 이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외라면 또 이 조더 센서의 값의 범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값들, 뭐뭐보다 크다면 이라는 조건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값들은 여러분이 작품을 선보이는 장소, 이 상황에 맞게 바꿔줘야 보다 더 원활하게 작동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리니어 포텐셔미터, 즉 선형 가변 저항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가변 저항은 우리가 슬라이더를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저항의 값이 바뀌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베이스 실드의 왼쪽 맨 아래쪽에 있는 P0 단자와 연결을 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코드를 작성해서 우리가 이 슬라이더를 움직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형 가변 저항 혹은 리니어 포텐셔미터의 코드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리니어 포텐셔미터도 아날로그 센서이기 때문에 다른 아날로그 장치와 코드는 거의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먼저 값의 범위를 확인을 해보고
스프라이트의 작동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가변 저항을 맨 왼쪽, 즉 전선이 연결된 쪽으로 밀면은 0.1까지 값이 떨어집니다. 가변 저항의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쭉 밀면 최대 99.7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코드는 0.1부터 99.7 사이의 값에 반응할 수 있도록, 저 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고양이를 좌우로 움직이게 하고 그 움직이는 속도에 요 가변 저항의 값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깃발을 클릭했을 때 고양이가 무한 반복해서 좌우로 움직이는 모습을 만들고 싶습니다. 즉 처음에 고양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오른쪽 벽에 닿으면 방향을 바꿔서 왼쪽으로 이동하고 왼쪽 벽에 닿으면 다시 또 방향을 바꿔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자, 움직임은 동작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10만큼 움직이기를 넣고요. 벽에 닿으면 튕기기도 넣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데 지금 뒤집히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죠. 그건 저는 이미 왼쪽 오른쪽으로 만 뒤집히도록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좀 더 안전하게 회전 방식을 왼쪽 오른쪽으로 정하기까지 넣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고양이가 움직이는 속도는 이 값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형 가변 저항의 값, 즉 아날로그 값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저는 현재 가변 저항의 손잡이가 슬라이더가 왼쪽으로 가 있는데요. 그래서 고양이가 0.1만큼씩만 움직입니다.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고양이가 점점 더 빨리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밀면 고양이가 천천히 움직이는 속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위치를 누르면 LED가 켜지고 스위치를 끄면 LED도 꺼지는 회로를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스위치와 LED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번에 스위치 부품이죠. 스위치를 P0 좌측 하단에 있는 단자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LED는 좌측 위에서 세 번째, 여기는 P1이라고 핀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ED가 살짝 들어오는 것 같지만 이거는 이전에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가 남아 있어서 그렇고요. 다시 한번 코드를 작성해서 우리가 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리고 다시 껐을 때 LED가 작동하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 볼 겁니다. 마이크로비트에 연결된 스위치를 누른 상태로 고정하면, 누르면 LED가 켜지고 스위치를 끄면 LED도 꺼지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위치가 눌려지는지 눌려지지 않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측정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사용자가 언제 스위치를 누를지 모르니까 무한 반복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를 켠다, 끈다 라는 것은 디지털 핀을 1이나 0으로 둔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에 간단하게 스위치 값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LED가 0이 아니라 1번에 연결되어 있죠. LED는 지금 1번 핀에 연결되어 있고 스위치는 0번 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의 값 0번 핀에 연결된 스위치의 값을 LED로 반영한다 라고 코드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LED가 켜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스위치를 누르면 LED가 꺼지는 모습이 여러분 회로에서 보일 겁니다. 버튼을 눌러서 LED가 켜지는지 확인하시고 버튼을 또 눌러서 버튼이 연결이 해제가 되면은 LED가 꺼지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알고리즘 연습을 위해서 스위치를 눌러서 LED를 켜고 끄는 코드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깃발을 클릭했을 때 무한 반복하기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이번에는 알고리즘의 선택 구조를 넣고 만약 스위치의 값, 즉 디지털 방식으로 읽는 값이 읽은 핀 0번, 스위치가 0번에 연결되어 있죠. 스위치가 연결된 핀의 값이 1이라면 이건 스위치가 지금 눌려졌다는 얘기니까 (1번) 핀에 연결된 디지털 장치의 값을 1로 올린다 라고 하겠습니다. 아까는 요 블록 자체가 가진 값이 1이냐 0이냐가 동일하게 LED를 작동시키는 값과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요 값 블록을 값을 저장하는 블록을 요 부분에 넣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만약 아니면 이라는 선택 구문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위치의 값이 1이 아니라면 그러면 LED를 끄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코드를 실행하고 스위치를 눌러서 다시 LED가 켜지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스위치를 꺼서 한 번 더 눌러서 솟아나오게 하시고 LED가 꺼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용할 부품들을 키트에서 꺼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